되는데 신청이죠.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봐봐요. 논리가 안 맞잖아. 여기는 뭐가 있어? 신청.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이 개정됨으로써 삭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가족관계 등록부를 주민등록번호로 건지면 결론 X가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자기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항상 빨간 거, 자기 뭐 빨간 게 싫으면 노란 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암기 코드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갛게 위 읽어봐요. 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뭐 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만 읽어보면 이제 다 맞춰.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직권의원 정정.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내서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러면 직권의원 정정 동그라미 전화해. 올해는 여기 나옵니다. 등록사항 정정에서 또 나와. 자, 직권은 그러면 5자로 간죠. 제작사가 간죠. 그럼 결론 옆에다 써요. 지가 잘못한 경우거든. 지가 잘못한, 그러면 지적서 완성 뭘 결정하죠? 거제의 표시. 거제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지가 잘못한 경우다. 두 번째는 직권으로 정정이 안 되는 것은, 읽어봐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저는 옳은 걸 원하는 거야. 자, 경계정정이 이치정정이. 이치정정이죠. 이치정정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뭘 있어? 봐봐요. 이미 한번 했었는데, 그쵸? 자, 요거 도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면. 도면 안에 한 필지가 있어. 근데 지적소 완성이 딱 보니까 어때요? 자, 좌표가 잘못 그려져서 이렇게 옮기라는 거네. 읽어봐요. 위치정정이야.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치정정,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다. 근데 봐봐. 그러면 우리 형님님들 응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오늘 뭐 바꿔올 거 가니까 뭐예요? 제가 막내더라고. 다 누님이야, 누님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고기 한 그릇 몇 그램? 600g. 그러면 안개해 줄 수 있게 봐봐요. 그러면 팥국골프 제이 그램 무게수는 몇 그램? 600g. 그럼 강의하려고 그러면 돼지고기 한 건이야, 한 건. 그럼 몇 g이? 600g. 그러니까 팥국골프 제가 바로 뭐예요? 고기 한 건 무게야, 한 건 무게. 그러니까 그러면 상상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채소는 한 건에 몇 그램? 400g.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기 한 건은 몇 그램? 600g. 채소는 400g. 그러니까 한 건 값이 뭐예요? 골프채 무게야. 무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치정정은 어때요?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노안이 왔으니까 어떻게 읽어봐요? 읽어봐요. 무슨 정정이죠? 경계정정. 경계가 바뀌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있어. 이거는 신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누님들 눈에는 요것밖에 안 보여. 뭐밖에 하면 정정밖에 안 보여. 근데 앞에 뭐 읽어봐요. 경계냐? 이치냐? 그렇죠. 다르다. 그럼 이치정정과 경계정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자, 직권으로 하려면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명백한.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려면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자, 법정 사유화돼 있어. 법률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 사유 몇 개? 10개가.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딱 해놨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예요? 통지.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 정정은 요 5개를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요 10개,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따로 외우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라고. 또 차라리 저는 이게 낫겠어요. 요렇게 해서 10개를 유추해 나가는 게 낫죠. 2차 2교시
2차 1교시는 뭘 보죠? 공법하고 세법을 봐. 아니죠. 공법하고 중개사법을 봐요. 2차 2교시는 공시하고 세법을 보거든. 거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이 남아있으면 시작은 25명으로 시작하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많이 남아있으면 6명, 적게 남아있으면 2명, 2명.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마지막까지 다 남아있거든. 거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2차. 그래서 오후에 뭐라는 게 제가 밥을 많이 먹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2차 2교시에 가면 뭐야? 맛이 가. 자, 우리 고시 9과목을 보거든. 5시 반에 끝나거든. 그러면 뭐 나올 때 어떤지 아세요? 손이 떨려. 당이 걸려가지고, 당이.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개사도 마찬가지야. 2차 2교시까지 가면 한 4시 몇 분에 끝나거든. 체력이 엄청나게 소진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체력 안배로 자꾸 문제를 읽어보고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럼 2차 2교시에 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요. 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직권정정을 숙제에 갈 건지 그냥 10개를 외울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라고. 자, 이제 출발해보죠. 자, 그러면 갔다가 이제 줄만 딱 깎으면 돼요. 직권정정은 지적소관청 줄 찾아봐요. 지적공부의 잘못을 보면 지적공부는 뭘죠? 토지의 표시가 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지금 직권이니까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 정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토지동이라. 토지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그렇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뭔데?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요. 그러면 토지동 정리 계리서와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다르게 정리했대. 지가 다르게 정리했으니까 직권 정정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토지 이동이네. 그럼 출제원은 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뭘로 장난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그렇죠. 확인서. 자, 그러면 요 B번도 장난을 많이 치네요. 지적등기명등이 등록된 필지가 여기에다 줄쳐놔요. 면적의 정감 이시야 없이야? 없이. 뭐만 바뀌었대? 이치만. 요게 그래서 무슨 정정? 이치 정정이에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쭉 가서 이제 마지막 10개가 있는데 읽어보면 다 풀려. 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자, I번 찾아봐요. I번. 자, 면적 환산이 잘못한 경우 요거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17회 때도 나왔고 면적 환산 여기 한번 보죠. 무슨 거예요? 척간법. 자, 척간법 읽어봐요. 이적법. 그렇죠. 척간법은 한 평은 얼마? 3.3. 100평은 330. 그렇죠. 근데 지적공무원이 한 평을 뭐다 2.3으로 계산했어. 230이네. 그러면 지가 잘못 환산했죠. 그러니까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이때는 뭐 지가 알아서 정정해줘야죠.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네. 잘못 환산했잖아. 지가 잘못한 거지. 한 평은 3.3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정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17회 때 2.5점짜리네. 다음 중 정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골라라. 척간법을 무슨 법? 미터법으로.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 최근에 출제된 게 이제 최근에도 배웠고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등록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자, 등록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5차 허용법인을 요거 뭐죠? 초과하죠. 자, 임에서 돌아가니까 정량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명백한 근거 자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자,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는 정량하지 않습니다. 맨 그대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A번부터 J번까지가 올해 2.5점짜리니까 준비를 딱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직권 정정이 나오니까 대비를 좀 해둬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예요? 보면 지적파트에서는 직권 정정이 중요하듯이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정리해주면 뭘까요? 직권 등기. 그렇죠. 직권 등기도 매년 출제되거든. 우리 등기법 파트에서는. 그러면 등기법 파트에서는 누가 잘못한 거죠? 등기관이 잘못한 경우는.
그렇죠?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야 돼. 표제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법정 사유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지. 똑같아. 우리 지적 파트에서는 직권 정정으로 배우고, 등기 파트에서는 직권 등기라고 배우거든. 자, 표제부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는 직권으로 등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뭐다? 표제부는.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사람은 나태하거든. 그래서 지목 변경은 그러면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목 변경은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 맞죠?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갖고는 60일이지만 표제부는 1개월이거든. 그러면 봐봐요. 지목 변경은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그럼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소로 알려줘야 되거든.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 되는 거야. 등기 촉탁은 그걸로 읽으면 촉탁 등기. 등기법에서도 촉탁 등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등기를 촉탁하면 어디가 바뀐다? 표제부가 바뀌는 거야. 표제부.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정리했으니까 나머지는 봐봐요.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여기 앉아있는 상식이라면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을 수 있어. 그러면 읽어봐요. 나머지는 내기야, 내기. 사 버려. 그렇죠. 다 버려요. 그래요. 이제 나머지 요 밑줄 쳐준 게 무슨 집이야? 다음 달에 나올 무슨 집? 요약집이라는 거야. 요약집. 그러니까 지금 요약집이 나오기 전에 감각을 잡아놓으라고, 감각을. 얇은 요약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약집을 툭 던져줘도 요약집을 정리가 못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강의 처음 하신 분들은 뭐가 쉽대요? 강의를 처음, 요약집이 쉽다고 강사님들은 요약집이 쉽다고 강의한대요. 저는요, 강의가 되게 무서워. 왜 무서울까요? 이제 책임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요약집이 젊은 애들은 요약집 가지고 강의하는 게 참 쉽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요약집이 더 어려운 강의야. 왜? 뭘 붙여줘야 돼? 살을 붙여주면 돼. 그렇죠? 기본서는 그냥 밑줄만 퍼주면 돼, 사실. 밑줄만. 그러면 알아서 전후를 다 인과관계를 우리가 따지거든. 근데 요약집 강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기니까 싹 버려버려. 그러면 한 문제 출제된다. 무슨 정정이? 직권 정정이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자, 요걸 찾아봐요. 몇 페이지죠? 54페이지네. 자, 등록상 증정 대상 토지 관리.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 줄 쳐봐요. 자, 토지 표시만 따로따로 줄 쳐놔봐요.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거죠. 지체 없이. 자, 근데 가로번이 최근에 문제가 출제됐는데, 가로번 볼까요? 등록상 정정 대사 토지 열람 및 발급. 이걸 가로로 쳐놨다. 요거 뭐라고 써놨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 여기요. 이제 좀 이따 우리 기출문제를 풀겠지만, 다음 등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열람 및 발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아래 바르게 묶인 것. 아니, 바로 쳤잖아. 등록상 정정. 그럼 여기 등록상 정정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앞에가 흑백이죠. 색깔이죠. 뒤에도. 색깔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색깔이 고딕이라고 써놨어. 고딕은 색깔이 아니야. 무슨 체? 글자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나는 그런 센스를 바라는 겁니다. 센스를 바라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확인해 두면 되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55페이지. 자, 봐봐요. 거기에다 요걸 틀을 만들어놔야 돼. 봐봐요. 이렇게 하나 써봐요. 다 써놨을 겁니다. 기존 수학은 외우고 계시라고.
자, 기존중앙선들은 요에 요걸 다 써놨을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 신청이죠. 그러면 또 소유자 뭐예요? 신청. 맞죠. 자, 예정 측면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요거는 사업, 그죠? 누가 신청해야 돼? 사업 시행자. 항상 앞에가 나오면 사업이 나오면 항상 사업 시행자를 찾으라고.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한 지문으로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토지 소유자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사업은 뭐예요? 항상 뭘 생각하라?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여기 기간이 하나 나와. 그래서 5자, 15일. 요거 기억해 두라는 거. 자,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누구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 신청이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 두 개는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공통점은 A적 측면이다. 공통점은 통지.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토지 소유자한테. 그렇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원칙이 A예요. A죠. 그러면 시험은 A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도시개발사업과 A 신청. 요거 지문으로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자, 독자적 문제는 좀 약간 시기상조지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대의 신청은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자, 23회 땐가 이렇게 나오거든. 읽어봐요. 지상권자라고 읽으면 안 돼.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린 자거든. 그럼 토지를 빌리니까 토지 소유자를 대신할 수 없죠. 그럼 다음 중 대의 신청이 아닌가를 골라라. 지상권자. 그죠. 자, 그러면 요 앞으로 민법을 배울 때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린 자야. 토지를 빌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전세권자. 뭐예요? 전세권자. 눈으로는 전세권자라고 읽겠지만 입으로는 세입자. 세입자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전세권자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걸 애워놔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고. 자, 그러면 이제 특례야, 특례. 왜? 도시개발 사업은 뭐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신고 대상과 관련돼서 이거 좋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쭉 가죠. 자, 그러면 누가 신청해야 돼?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이걸 행간편을 가느라고. 항상 요 자리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개발, 토지개발 사업 등은 토지 소유자가 이러면 틀려요. 자, 또 하나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 완성.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싹 갈아엎죠. 그러니까 어때?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죠. 요거 줄쳐놔요.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소 완성. 요걸 시도지사로 건쳐서 여러 번 출제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것 하면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돼야 되는 거야. 확인하는 작업이. 자, 그러면, 자, 기업과 관련돼서 쭉 나와서 공통점이 이제 사업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읽을 필요 없고 한 번만 읽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자, 34회 때 1번 문제가 바로 도시개발사업의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해서 이게 15일 때 출제를 했거든.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읽어나 놓으면 돼요. 읽어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 신고 기간을 찾아봐. 기한은. 며칠 있죠? 15일. 요거 행간편 딱 쳐놓고. 15일. 동그라미 2번에. 자, 그러면 15일에 누구한테 신고하죠? 또 까먹었다. 지적소 완성. 그죠? 누가? 사업시행자. 그죠? 사업시행자. 자,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 그러면 또 가서 줄을 딱 봐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업군 찾아서, 자, 여기에다 뭐, 사업, 이제 그 문제, 문제 풀려봐요. 도시개발 사업, 사업시행자. 누구한테? 지적소 완성. 찾았어요? 네. 자, 다만이네요. 원칙이 A죠. 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줄잖아요. 파산. 사업 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국가도 파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125조를 더 썼다네. 101년 사이에. 125조. 125조. 셀 수도 없어, 셀 수도 없어. 거죠.
자, 파산했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때? 자, 요거 좋잖아요.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자,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제 요거 특히 올해 요 가로넣기가 나올 수 있어. 요거 별표 하나 넣고. 자, 요거 한번 읽고 두 가지 측면.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때와 가로넣기 넣을 때에 있어서 자기가 독해 능력이 있나 한번 읽어봐요. 독해 능력이 있나. 자, 읽어보셨죠? 자, 요거 지문부터 처리해보자고.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언제나 사업생자가 신청한다. 어때? X. 그렇죠. 어디가 틀렸어요? 언제나. 그렇죠. 왜? 여기에다 줄잖아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자,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적이라도 사업시행자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발음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자, 학교론에서는 뭐예요? 한지 방식이, 한지 처분 방식이 있죠. 한지 처분은 뭐라고 딱 이야기해? 공법에서도 배우고, 학교론에서도 배우고. 자,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을 바로 한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딱 이야기하면. 한지 처분이라는 것은 강제 처분 플러스 뭐예요? 교환. 이걸 뭐예요? 한지 처분 방식이라고 그래. 한지 처분.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그러면 한지, 현관편 써놓고요. 요때는 뭘로? 사업 완료 신고서라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가로놓게.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다음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요 가로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대비를 좀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언제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어때? X. 요때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특히 뭘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자, 딱딱 마무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좀 쉬자고요. 자, 토지이동 신청 또 나오네요. 자, 토지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청할 수 있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이거는 읽어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가로 4번 찾아봐요. 토지이동의 시기, 요게 자주 출제돼요. 항상 토지이동 시기가 나오면 도시개발사업, 사업동그라미 마무리하여 한강편 딱 전화해. 공사가 준공된 때 여기에다 별표 하나 넣고 이 준공을 뭐로 건조해? 착공으로 장난을 치거든. 준공이 착공이 아니라 뭐다? 준공. 이렇게 이제 의미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뭐 행정구역 명칭 변경 나오는데 뭐 한번 읽어두면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지적파트와 관련돼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몇 문제? 두 문제. 그래서 자, 그러면 해면성 세 문제죠. 해면성 말소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등록사항 정정 중에서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그 정도만 잡아요. 며칠? 15일. 그것서 간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딱 해놔라. 나머지는 전부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